2강 시작하죠. 자, 뭐 배웠다? 성립식이 배웠어요.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죠. 6월 1일을 우리는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1년을 4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이 5개는 2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따로따로 징수하는 독립세라 그래요. 그럼 세금은 본세만 내는 게 아니죠? 여기에 따라다니는 세금, 부가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배웠어요.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가하여 세금을 걷는 것, 즉 본세에 따라다니는 세금,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뭐가 있어? 지방교육세. 부가세잖아요. 부가세. 항상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2가지라고요. 2가지. 그러면은 이해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죠. 그러니까 본세와 함께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거예요. 본세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럼 이 2가지는 언제 성립한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부가세. 자, 그럼 일단은 찾아봐야죠. 자, 2페이지. 자, 2번에 국세 나와 있잖아요. 그 박스에 5번 별 하나 딱 붙여. 농어촌 특별세 나왔잖아요. 그럼 5번 옆에다가 3글자로 뭐라 적어라? 부가세라고 적어요. 그럼 뭐라고 나왔어?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본세 따라다녀요. 찾았어요? 262쪽. 거기 박스에 5번 별 하나 딱 붙였죠?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를 찾아야죠. 그럼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지방세에 나와 있겠죠, 앞에. 쭉 보면 지방교육세를 찾아봐요. 아, 위에 있네. 262쪽. 8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8번에 지방교육세. 262쪽 위에 8번. 262쪽. 막 넘기네요. 이렇게 막 서너장을. 처음은 다 그래요. 자, 8번 3글자로 옆에 적어. 부가세라고.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죠? 부가세라고 적으라고요. 8번에. 그럼 여기 보세요. 본세랑 같이 성립하죠? 그러나 이 지방교육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러면 다 맞추잖아. 본세를 길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야 줄여서. 못 알아듣게끔.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면 다 맞추잖아요. 본세를 지방세는 길게 얘기했어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줄여서 뭐다? 본세. 똑같은 거예요. 자, 기초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요즘 너무 많이 복잡하게 하지 말아요. 자, 그 다음. 자, 칠판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세금 낼 의무가 발생, 성립되죠? 그럼 세금 계산을 해서 얼마라고 확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정을 지어야 돼. 그래서 확정을 짓는 거를 우리는 뭐다? 구체적이라 그래. 구체적 단계, 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62쪽. 제일 아래 나와 있잖아요. 쭉 나와 있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어요.
확정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그럼 큰 것만 알면 돼요. 자, 취득세는 여기 보세요. 아까 다 배웠어요. 자, 칠판 주목. 취득세는 언제 확정된다?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결정 성립된다 그러면 안 돼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하는 세금은 그래서 취득세 찾아봐요. 취득세 나와 있어요. 쭉 저 확정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방세 나와 있잖아요. 지방세. 꼭대기 오른쪽에 263쪽. 그다음 박스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밑줄 딱 그어요. 신고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근데 신고를 안 해서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하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줄 나왔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세 번째 줄 결정하거나 바르게 고칩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 확정된다. 자, 무신고하죠? 무신고하면 누가 결정되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가 뭐다? 결정. 경정은 알 필요가 없고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거죠. 무신고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세 번째 줄보다 정부가, 지자체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어디까지만 나와?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러나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는 1차는 뭐다?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예요. 그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그럼 무신고하면 2차 누가 결정합니까?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고요. 여기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라고요. 그 시험은 어떻게 나와?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럼 엉터리 신고하면 어떻게 돼? 엉터리 신고하면 뭐다? 정부가 제조사가 들어가. 제조사가 들어가서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한다. 그 엉터리 신고하더라도 확정되는 거야. 그래서 제척기간이란 단어가 나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야. 5년. 5년 안에 정부가 결정을 해서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그 시험은 뭐만 나온다고요?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된다. 두 번째는 무신고하면 누가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등록료에서도 똑같잖아요. 재산세는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는 정부가 뭐다?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재산세, 종부세. 그래서 니은 나와 있잖아요. 이외의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는 옆에 적어 뭐를 얘기한다? 재산세. 자, 재산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떨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니은 이외의 지방세가 뭐라고요? 재산세. 니은 옆에 적으라고요. 재산세라고. 자, 그 다음 국세로 가자고요. 국세. 자, 종부세. 종부세도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면 확정되고, 소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하는 거죠.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뭐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종부세는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바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정부 결정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 대열에 들어서려면 종부세 내는 분이 부자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서민이에요. 저도 서민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는 전 국민의 약 2%만 내는 세금이에요. 98%는 서민이다. 그 아파트도 얼마에 살아야 부자 아파트예요. 아파트도 종부세 내잖아요. 얼마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종부세를 내? 집 하나일 때, 예를 들어서 집 하나일 때 11억 넘어갈 때, 알아들었나요? 그럼 11억이면 공시가격이 약 15억 전후가 되는 거예요. 시세가. 그래서 시세 15억 전후 아파트에 살아야 종부세를 낸다고요. 나머지는 15억 전후에 사는 국민들은 약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끼케야 얼마짜리에 살아? 5억 전후 또는 3억 전후. 아파트가 3년 전에 3억에 부담받았는데 지금 5배가 떼어서 15억이야. 내 아는 지인은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돼. 3억에 분양받았는데 5배가 떼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뭐다? 한 번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할 때 확정돼요. 매년 납부하는 세금은 뭐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됐습니까? 할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박스 나왔잖아요. 보통징수, 정부부가.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하잖아.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의 주체는 과세권자다. 지방세 밑줄 그어. 그래서 지방세는 뭐가 있다? 재산세. 국세는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2개 있네. 재산세, 종부세. 박스에 재산세, 종부세만 딱 밑줄 그으라고요. 정부가 결정할 때 지방세에서는 무슨 징수라 그런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과로 뭐라 그런다? 정부 부가과세라고 얘기한다. 매년 내는 세금, 그다음 신고납부 3개만 찾으면 되죠? 납세입니다. 지방세 나왔잖아. 취득세, 등록면허세 밑줄 긋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 하나 국세에서는 뭐를 밑줄 그어라? 소득세. 소득세. 5개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다? 이제 얼마라고 확정됐잖아요. 그럼 소멸사유다. 소멸시기 또는 소멸사유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조세는 채권이다. 채무다. 조세는 모든 세금이죠. 채권이다. 채무다. 항상 세금은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틀려요. 그럼 정부 입장은 세금을 받을 거지? 그래서 세금은 조세, 채권이다, 채무다. 채권이다. 알아들었나요? 항상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법대로 나는 세금을 안 냈는데 법엔 내게 돼 있다고 그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뭐다? 국세청 입장 다르고 재경부 입장 달라요. 막 유권 해석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분명히 비과세인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과세로 전환돼 가지고 막 누더기법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참 큰일 났어. 자, 조세는 채권이다, 채무다. 채권이다. 그럼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딱 법적으로 5개밖에 없다. 이 5개 소멸 나왔잖아. 263. 그러니까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는 쭉 이렇게 소멸되는 사유가 있다.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납부하면 없어져.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면 없어지죠? 조세 채권이 소멸된다. 납부 1번 첫 번째. 납부.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소멸. 큰 글씨만 알면 돼. 그 다음 넘어가요. 2번째 충당. 충당돼도 소멸돼. 충당이란 단어가 나와요. 꼭대기. 그럼 충당이 뭐야? 납세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포인트가 뭐다? 상계 처리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야. 돌려받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환급받는 세금이죠?
환금 받을 세액이 20만 원이야. 그럼 법은 어떻게 할까요? 100만 원 받고 20만 원을 돌려주지 않죠?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이고 돌려받을 세금이 20만 원이면 이거를 빼고 얼마만 납부한다? 80만 원만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 돌려받지 못하죠? 돌려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납부한 거란 얘기예요. 충당, 상계 처리하는 거. 사후에서 뭐라 그래요? 퉁쳤다 그래요. 깠다. 퉁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만 납부하면 돼. 그럼 2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세금에 충당됐다.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과, 취소. 취소야, 취소. 부과가 뭐다? 세금을 결정. 부과랑 똑같은 용어보다 결정한 거야. 근데 결정내는 건데 잘못 부과한 거야. 하자. 세금을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했는데 잘못 부과했다.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는 게 되죠? 그럼 취소는 뭐다? 소멸사유입니다. 하자가 있잖아. 잘못 부과했어. 하자.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럼 당초 부과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거다. 그래서 효력이 상실되니까 뭐다? 소멸사유다. 글씨 잘 읽어야 돼. 부과 취소야. 부과 철회하면 틀려요. 취소. 잘못 부과한 거. 자, 그 다음 뭐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다? 만료가 돼도 없어져. 이 제척기간은 부가권이야. 부가권. 자, 제척기간에 만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자, 무신고했다. 세금을 무신고하잖아요. 그럼 무신고하면 세금을 누가 결정해요? 세금을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하죠?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가권이에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이 만료가 돼도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뭐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해요. 이렇게. 무신고하면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세금 내라고 부과해야죠. 그래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역시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일단은 큰 틀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 다음 징수권이야. 부과징수란 단어가 나와. 이거는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역시 세금 낼 의무가 소멸됩니다. 자, 오른쪽에 나왔잖아요. 소멸시효 265조. 자, 소멸시효가 뭐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척기간 안에 세금을 내라고 부과하죠? 부과하잖아. 그럼 부과하면 자, 납세무자에게 뭐를 발급해야 돼?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발급해야 돼. 일정 기간 안에. 알아들었나요?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돈을 걷어야죠?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을. 그래서 소멸시효는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얘기합니다. 세법에서. 제척기간이 뭐라고요? 세금을 내라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해요. 그 부과하려면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보내죠? 즉 고지서 발급기간이에요.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제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걷는 거를 뭐라 그래요?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조세 채권이 소멸되는 시간적 효력이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해요. 법정 부과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1번 국세지방세 나와 있죠? 자, 국세지방세 나와 있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기초는. 자, 원칙. 몇 년 안에 부과하라. 5년.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원칙. 5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숫자를 물어봐. 그 다음 무신고. 무신고하면 몇 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된다?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기부정.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 등을 하면 10년까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출제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절대로 시험은 무신고라고 안 나와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 무신고라고요. 그래서 박스 1번 사기부정. 사기부정 나왔잖아요. 사기부정 어쩌고 저쩌고 대부분의 국세는 별표시 몇 년? 10년.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10년 딱 별 붙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 무신고라고 시험은 안 나와요.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 글자로 뭐다? 무신고. 무신고는 몇 년?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 그래서 뭐만 정리하면 돼?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나 적게 신고하면 10년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5년으로 간다고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야? 적게 신고한 거 이런 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무신고는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10년. 나머지는 전부 몇 년으로 간다? 5년. 그래서 5년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과소신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7년, 10년을 빼는 거는 다 5년이에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숫자. 그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정부가 열받지? 열받으니까 10년 안에 부과해. 무신고하면 뭐다? 숫자가 무칠래, 죽을래, 무칠래. 이게 무칠이야, 무칠. 무칠래. 나머지는 다 5년이에요. 숫자는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못 외워요. 이거 수없이 많기 때문에.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몇 년? 10년. 무는 무칠래? 7년. 나머지는 다 5년으로 간다. 이게 제척기간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부과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멸됩니다. 자, 이 기간에 부과를 하면 여기 보세요. 이제 뭐가 된다? 이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원칙이 5년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멸시효의 완성은 뭐다? 고지서가 날라왔죠? 돈 걷는 게 목적이야. 이번에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약 얼마 더 걷어? 약 50조를 더 걷었어요. 50조를 더 걷었다고요. 대한민국 국세청이 50조를 더 걷었어. 얼마나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냈겠어요. 그죠? 자, 그럼 소멸시효는 금액 갖고 따진다. 원칙이 5년이죠? 자, 그럼 거기 금액 5억과 5천만 원 구분해야 돼요.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5년 안에 징수를 해야 돼. 5년 안에 징수를 못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럼 5천만 원 이상은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원칙은 5년이다. 그럼 10년만 정리하면 되죠? 5천만 원 이상은 10년. 그리고 국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5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과 5억 이상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소멸시효 5년, 10년은 금액 갖고 따진다. 돈 걷는 거니까. 그래서 원칙은 5년, 5년이다. 소멸시효. 그러나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국세는 얼마 이상? 5억 이상.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이게 소멸시효 기간이다. 그래서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금은 5천만 원 미만이거나 5억이 안 되는 거는 5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요. 진짜요. 법적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거기 뭐가 나왔어요?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소멸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5개 있어요. 5손가락. 부가.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야. 글씨 잘 읽어야 돼요. 부가 취소야. 이 철회는 뭐다? 소멸사유가 아니라 연기사유야. 주소가 없어. 주소가 없다고요. 그럼 연기시켰다가 주소가 있으면 다지고지서를 보내요. 소멸사유가 아니라 연기사유입니다. 그 다음 법인의 합병. 법인이 합병하죠? 그 합병해도 세금 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니라 세금을 이어받아. 합병법인이. 이거는 승계사유야. 합병하면 새로운 법인은 세금을 내야 되죠? 승계사유입니다. 그 납세자 사망. 납세자 사망이잖아. 그럼 상속을 이어받으면 상속인이 세금 내야죠? 그 이런 것도 뭐다? 승계사유다. 이전 받는 거니까. 법인의 합병도 이전 받았잖아. 종전법인으로부터. 납세자 사망하면 뭐다? 이전 받아요. 이전 사유라고요. 승계사유.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럼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상속이 일어나면 형제 자매끼리 싸워 안 싸워? 100% 싸웁니다. 알아들었나요? 부모 재산이 많을수록 싸워요. 그래서 똑똑한 자녀는 뭐다? 징여를 받아버립니다. 부모를 살살 꼬셔갖고 먼저 받는 놈이 임자예요. 유류분으로 가든 뭐하든. 아 진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밖에 없다? 5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다고요. 그럼 1번, 2번은 뭐다? 이거 1번, 2번은 돈을 내고 소멸시키는 거야. 세금을 내고 소멸시키는 거. 그리고 부가,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은 세금을 안 낸 거지? 세금을 안 냈더라도 법에 의해서 뭐다? 소멸되는 거라고요. 1번, 2번 이거는 돈 낸 거야. 세금을. 충당도 환급받을 거를 못 받았지? 돈을 낸 거라고요. 세금을 납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뭐다? 세금을 납부를 안 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라고요. 자, 소멸시효는 원칙이 몇 년이야? 5년. 그럼 고지서가 날라왔다. 그럼 원칙은 몇 년 버티면 세금 안 내?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요. 여기 기산일이 있어. 시작일이. 이건 12월 달 코스에서 배워요. 자, 몇 년 버티면 원칙이 세금이 안 낸다? 5년.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 고지서 날라왔잖아. 그럼 5년 버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년 버텼어. 4년 버텼다고요.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4년 2개월을 버텼다고요. 4년 2개월 버텼어요. 그럼 이제 몇 개월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요? 몇 개월? 10개월만 버티면 세금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10개월만 버티면 진짜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만만하지가 않죠? 그럼 버티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뭐를 발급해?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몇 개월 남았다? 10개월. 그럼 이 시점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세금 내라고 독촉장을 날려. 최고장을 날려.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중단사유라 그래요. 중단사유가 된다. 그래서 중단사유는 뭐다? 4년. 이거 4년이잖아? 4년을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이 날로부터 다시 몇 년을 시작하는 거야? 5년을 다시 시작하는 게 중단사유야. 그러니까 세금은 내야 된다. 어? 안 내면 압류등이 들어가겠죠? 그럼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5년을 버텨야 돼? 어떻게 할딱 벗고 재산을 숨겨놔야 돼. 알아들었나요? 숨겨놔야 돼. 누구에게 숨겨놓을까요? 벽장에 숨겨놓으면 뜯어요. 알아들었나요? 국세청 뭐다 38 기동대가 있죠? 세납 체금하면은 왜 38 기동대야? 모든 세금의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헌법 38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38 기동대라 그래요. 왜 38을 적는 거야? 지금 책에 쓸데없이 지금. 그들은 이런 거를 중단 사유라 그래요. 그러면 다시 5년을 시작한다. 결국 세금은 안 내면은 죽을 때까지 하루만 남겼더라도 뭐다? 고지서를 툭 날리면 다시 5년을 시작한다고요. 결국은 세금을 내란 뜻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초, 성립, 확정, 소멸되는 사유를 배웠죠? 자, 한 장으로 정리가 들어갑니다. 한 장. 항상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한 장짜리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없는 분은 상담실에서 달라고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사람이 못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절대 프린트는 남의 거를 보려고 하면은 민폐 끼치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그래요. 상담실에 못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자, 소멸사유 오른쪽 꼭대기 나왔잖아요. 소멸사유는 꼭대기 나와 있죠? 몇 가지가 있다? 5개 오른쪽 납부, 2번 중단, 3번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시험은 뭐가 나와? 숫자. 이 숫자 꼭 구분해야 돼. 숫자 이거 숫자 밑에 나왔잖아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척기간이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모르면 기본서 봐야 돼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제척기간이요. 나왔잖아. 무신고하면 무칠래 몇 년? 7년. 사기부정은 열받으니까 10년. 나머지는 다 몇 년이야? 5년 똑같아요. 기본적인 거. 자, 오른쪽 소멸시효가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징수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의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원칙은 몇 년 안에 거둬야 돼? 5년, 5년. 그러나 5억 이상은 국세. 10년. 지방세는 밑에 적어요. 5년 밑에. 숫자 적어야죠?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적으라고요. 5천만 원 이상은 10년까지 늘어나요. 10년. 그러나 5억 이상은 몇 년이라고요? 10년인데 국세. 항상 문제 풀 때 국세, 지방세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5년 밑에 지방세 어디다 적는 거야 지금? 5년 5천만 원 이상 10년. 지방은 어려우니까 5천만 원 이상이에요. 5억 이상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립, 확정, 소멸까지 다 했네요. 자, 그다음 기초는 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봐요. 예, 강론으로 들어간다고요. 지방세 한 장 넘기면. 자, 지방세. 지방세. 자, 뭐를 배운다? 지방세. 1번 일장 취득세. 2장 등록면허세. 3장 재산세.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다. 찾지도 못해. 한 장 넘기면 지방세. 글씨가 호박만하게 나왔잖아요. 이제 지방세 이 글씨가 안 보인다. 공부하지 마세요. 이 정도 지방세. 자, 그럼 이제 뭐를 배운다? 취득세 제1장.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취득세가 뭔지 알고 강론으로 들어가야죠? 자, 취득세가 뭐냐? 이거를 정리를 잘해야 돼요. 글자 그대로 뭐다?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변천사를 알아야 돼요. 변천사. 자, 그래도 2010년까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잘 들어야 돼요. 이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이야. 소유권 취득했을 때는 내는 세금이 취득세라고요.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서 배워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내야 돼. 즉 두 글자로 뭐다? 내 거. 내 거를 취득하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 그리고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 접수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접수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돼요. 영수증이 없으면 등기 접수 할 수 없다. 그래서 세법은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등기 절차는 안 배운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1번이야. 그 다음 2번은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제 등기 등록해야죠.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뭐야? 등록세야. 등록세 납부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10년까지는 따로따로 세금을 매겼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납부한다? 등록세. 소유권이 아닌 거. 이외.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이런 거. 소유권이 아닌 것. 이런 거는 역시 취득해서 등기 등록할 때는 무슨 세금 납부했어요? 등록세. 그 다음 네 번째, 각종 면허를 취득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면허세를 납부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내고 싶은 세금이 뭐야? 면허세야. 공인중개사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세 내야 돼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세금이다. 이제 내년에 누가 정권을 점유에 따라 이제 지금은 절대평가죠? 내년에 이제 상대평가를 발표합니다. 이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 33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평가가 되면 이제 자격증을 거의 못 딴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한 번에 딱 끝내버려야 돼요. 상대평가 되면 진짜 그는 자격증을 거의 못 딴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형태로 따로따로 과세를 하다가 2011년 11년 빼빼로 년도죠? 빼빼로 년도잖아. 11년. 자, 11년 1월부터 현재까지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세금으로 걷다 보니까 뭐다? 취득세는 납부하는데 등록세는 납부를 안 해. 왜 납부를 안 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등기 칠 때는 팔아먹을 때 등기 치더라. 그럼 지자체에서 이 세금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11년 1월부터는 두 가지를 합치는 거야.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등기 치러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상가를 분양받으면 세율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세 세율이 4%잖아. 그럼 옛날에는 2% 이렇게 따로따로 과세했다고요. 그래서 10년까지는 2% 내고 2%는 안 내더라. 등기를 안 하니까. 팔아먹을 때 등기를 하더라 이거지.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2%가 덜 들어오잖아.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취득세를 합쳐서 몇 프로 납부하라? 4% 이렇게 바뀐 거야. 11년부터. 그래서 항상 취득세를 배울 때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여 등기를 안 하더라도 취득세를 몇 프로 납부하라? 4%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2%가 들어온다고요. 반쪽만 내면 되잖아. 옛날에는. 자, 그 다음 소유권이 아닌 거. 전세권, 취득, 저당권, 이거 합쳐요. 이거를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 등록 면허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쳐서 등록면허세.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이해만 출제되고 면허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떤 이름으로 쓴다? 등록면허세. 이거 세금 변천사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결론 취득세는 뭐랑 뭐랑 합친 거다?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뭐를 합친 거야?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해서 등기하거나 면허를 취득했을 때 두 개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기초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